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토트넘이 어제 전반전에만 3골을 먹히면서 0대3으로 끌려가는 경기를 하고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제 경기가 끝나고 에버튼 원정으로 왔던 토트넘 팬들이 모든 토트넘 선수들에게 야유를 하는 모습이 잡혔어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인사를 하러 이제 에버튼 진영으로 갔는데 손흥민 선수에게마저 야유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게 어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당연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최근 토트넘이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1일 풀럼과의 경기가 13라운드였는데 이 경기 이후로 어제 있었던 22라운드 에버튼전까지 10경기 동안 딱 한 번의 승리밖에 없습니다. 사우스햄튼전의 승리를 제외하면 심지어 무승부도 2번밖에 없어요. 풀럼전 그리고 울버햄튼전. 나머지 경기들은 모두 패배를 했거든요. 본머스, 첼시, 리버풀, 노팅엄, 뉴캐슬, 아스날, 에버튼. 그래서 최근 10경기 리그에서의 성적이 1승 2무 7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의 패배로 에버튼이 16등, 승점 20점이고요. 토트넘이 승점 24점으로 15위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순위가 강등권과 매우 근접한 순위가 됐습니다. 현재 강등권의 승점을 보면 입스위치 타운이 승점 16점으로 18등, 그리고 울버햄튼이 똑같은 승점 16점으로 17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가 승점 20점 에버튼이니까 사실은 에버튼이 강등권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윗순위가 토트넘인 거죠. 그리고 어제 경기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에버튼이 바로 강등권 앞에 있다 보니까 에버튼과의 맞대결에서는 이게 어찌 보면 승점 6점짜리 경기니까 지면 안 되는 경기였는데 에버튼이 이기면서 승점이 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토트넘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경기가 끝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전히 나는 팀을 믿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 인터뷰를 읽어보면 현재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팀이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에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다 라는 거죠.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복귀하고 다시금 정상화가 되면 결국 이러한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매우 긍정적으로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기자들이 조금씩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공격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현장에서 인터뷰가 어땠냐면 기자가 똑같은 스토리로 경기가 진행됐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약간 인상을 쓰면서 똑같은 스토리로 경기가 전개됐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라고 했더니 매번 지고 있지 않냐, 패배가 반복되고 있지 않냐 라고 이제 기자가 다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우 불쾌해하면서 인터뷰 시작이 정말 멋지네 라고 이제 약간 신경전을 벌이면서 인터뷰를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현상들이 보통 이제 경질을 앞둔 감독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는 경질 얘기를 꺼내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더 자극하면서 이제 기사거리를 가져오는 그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이런 인터뷰 자체가 지금 토트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BBC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 그 아래쪽에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있냐면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경질을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느냐 등등등 이런 선택지를 주면서 경질 설문조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상황이 매우 안 좋거든요. 그리고 BBC에서 지금 정리한 기록들을 보면 토트넘에게 얼마나 나쁜 상황이냐, 이번 시즌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2번의 패배를 기록했는데 이게 22라운드를 기준으로 12패를 기록한 6번째 시즌이고요. 97년, 98년 시즌 이후 처음으로 22라운드 만에 12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 토트넘보다 더 많은 패배를 기록한 팀이 울버햄튼, 레스터시티, 사우스햄튼 세 팀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이 기록들을 만들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기 때문에 경질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선수들의 뭐 부상도 많고 여러 가지 지금 경기를 운영하기 어렵고, 물론 그것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제 팀 관리가 잘 안 되면서 부상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팀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전에도 뭐 3백을 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현재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너무 체계적으로 그리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토트넘의 전방 압박은 압박을 했을 때 달려드는 에너지는 정말 과감하게 달려드는데 달려드는 것에 비해 그렇게 효율적이질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 있는 수비수를 압박을 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받는 수비수가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백패스를 했을 때 앞쪽에 어떤 선수가 있었냐면 히샬리송이 달려가고 있죠. 이 백패스를 받는 선수에게. 근데 히샬리송이 달려가고 있고 히샬리송뿐만 아니라 뒤쪽에서 패스를 주지 못하도록 가운데에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에 있는 선수들은 달려가는데 반대편에 있는 공간에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장 전체를 다 완벽하게 압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방향 전환도 하기 쉽게 몸을 돌려놓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반대편으로 패스를 줄 수가 있으면 사실 여기서는 달려가는 것을 강하게 달려 들어가봤자 뺏기가 어려우니까 굳이 이렇게 달려들면서 뺏어야 되냐, 이렇게 스프린트를 굳이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히샬리송이 달려가다가 상대 수비수가 편안하게 반대편으로 넘겨주니까 또 이걸 따라서 또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런데 전력 질주를 해봐야 사실은 패스가 반대편으로 넘어갔을 때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볼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히샬리송이 달려가서 압박을 해보지만 편안하게 골키퍼가 볼을 잡아서 전방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토트넘의 선수들이 압박을 하지만 어제 에버튼은 기본적으로 롱패스도 잘하는 팀이잖아요. 앞쪽에 칼버트린이라는 아주 키가 큰 선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봤자 픽포드가 여유롭게 롱킥을 때려버리면 이거는 에버튼이 원래 어쩔 수 없이 롱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잘하는 빌드업 패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히샬리송이 달려들었다가 다시 달려가는 이러한 동작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거죠. 다른 장면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중원에서 볼을 잡고 있는 에버튼의 선수가 있는데 이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달려들고요. 이때 손흥민은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달려 들어오는 동안 중앙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볼을 받게 되죠. 그리고 볼을 받은 다음에 몸을 돌렸습니다. 근데 몸을 돌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안쪽으로 달려 들어오면 반대편에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편안하게 패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측면이 너무나 편안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들을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뿐만 아니라 쿨루셉스키,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압박을 할 때 순간적으로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한쪽에서 압박을 시작하는 요런 이제 전형을 만들자라는 건데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도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그래도 달려나갈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반대편으로 방향전환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방향전환이 되는 순간 달려들면서 여기서 다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달려들 준비를 늘 하고 있다가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런 모습이 토트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달려드는 게 한 템포 늦으면서 오히려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다가 상대의 중앙 수비수가 볼을 잡으니까 가운데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달려드니까 당연히 상대의 풀백 자리에 있었던 선수는 편안하게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면 뒤쪽에 있는 선수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선수가 아니더라도 중원에서 달려나가주면서 이 공간을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은 가운데로 달려나갔는데 아무도 이 오른쪽 공간을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상대팀 선수는 손흥민이 달려들어오는 걸 보고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서 이 공간에서 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넓은 공간이 순간적으로 비니까 이 모습을 보고 뒤늦게 뒤에 있었던 선수가 달려나와요. 그러면 뒤늦게 달려오게 되면 오히려 편해지는 게 볼을 잡았을 때 편하게 몸을 돌려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뒤에서 한 템포 늦게 달려드니까 뒤에 있는 선수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이러한 이점까지 얻게 되는 거죠. 지난 북런던 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런던 더비도 보면 아스날의 중앙 수비수인 살리바가 볼을 받을 때 손흥민 선수가 달려들기 시작해요. 달려드는데 그 순간 오른쪽에 있는 팀버가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살리바가 별 무리 없이 팀버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은 달려들었는데 오른쪽에 공간이 생기니까 편안하게 오른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달려들다가 본인이 압박을 실패하니까 다시 측면으로 뛰어나가요. 그래서 패스가 오른쪽 측면에 도달했을 때 손흥민이 다시 측면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달려가서 측면 수비수를 압박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뒤에 있는 선수가 또 비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다시 백패스. 그러면 또 손흥민이 이 공간을 향해 또 달려듭니다. 그래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체력만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손흥민이 달려드니까 아스날의 중앙 수비수인 살리바는 팀버 쪽이 다시 비어있는 걸 보고 이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손흥민이 달려들 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줘서 이 공간에서 빌드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이 매우 잘못된, 그러니까 앞쪽에서 달려드는 압박은 열심히 하는데 달려드는 것만 했지 체계적인 압박이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에버튼이 중원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데 토트넘이 이제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니까 백패스를 줘요. 그리고 백패스를 주니까 이번에도 토트넘이 정말 계속 달려들죠. 지금도 히샬리송이 달려들고 있고 앞쪽에서 손흥민, 메디슨, 사르 모두 달려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히샬리송이 달려드는데 히샬리송이 막아야 되는 중앙 수비수를 버리고 골키퍼에게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가운데로 와버리면 이 측면에 있는 선수가 비게 됩니다. 근데 히샬리송이 달려들 때 이 공간을 좀 가로막으면서 달려드니까 여기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달려나오는 이제 메디슨을 등을 지면서 볼을 받아요. 그러면 볼을 받을 때 등을 지고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아래쪽에 패스를 넘겨줄 수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버튼이 어제 토트넘의 압박을 편안하게 풀었던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히샬리송이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는데 반대편이 비어있으니까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선수는 볼을 받자마자 메디슨이 달려들고 있지만 달려드는 압박을 피해서 받자마자 원터치로 측면으로 내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히샬리송이 무작정 달려드니까 요 공간이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편안하게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갈 때 또다시 내려오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볼을 받으러. 그리고 에버튼의 또 뒤에 있었던 선수는 올라오면서 이 선수가 볼을 받을 때 바로 원터치로 내줄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히샬리송이 골키퍼에게 달려들었다가 올라가는 이 다른 선수를 붙잡는 데 실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번 장면에서도 내려오는 선수에게 볼이 넘어가고 올라오는 선수에게 원터치로 볼을 내주면서 탈압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탈압박이 되니까 또다시 탈압박이 되는 순간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선수는 편안하게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측면 지역에서 또 편안히 볼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에버튼의 이 탈압박 방식에 토트넘이 어제 거의 농락을 당하다시피 달려들기만 했지 효과적으로 달려들지 못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에버튼이 탈압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실점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이런 장면, 이 장면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모든 선수가 지금 에버튼 선수를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백패스를 하니까 손흥민도 달려드는 압박을 하죠. 근데 일단 달려들 때 볼을 받는 순간 중앙 수비수가 백패스를 하는 동작을 가져가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백패스를 또 달려들겠다고 골키퍼를 향해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 중앙 수비수가 재치를 발휘해서 손흥민의 앞쪽으로 볼을 몰고 달리죠. 그러면서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한번 제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손흥민이 압박하고 있고 클루셉스키가 중원에서 압박하고 있고 가운데서 메디슨 모두 다 압박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은 또 넓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명씩 문제가 생기는 게 이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클루셉스키가 중앙을 지키다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선수가 또 비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쿨루셉스키가 달려 나오니까 가운데 공간이 비게 되고 이 공간을 이제 또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까랑 비슷하게 내려오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내려오는 선수는 등 뒤에서 달려오는 이제 아치그레이가 있지만 아치그레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에 공간이 나오니까 이 공간으로 바로 원터치로 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공간이 비니까 뒤쪽에 있었던 사르가 달려들면서 뒤늦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르의 뒷공간이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가니까 중앙이 비고 중앙이 비니까 사르가 올라오면 사르의 뒷공간이 또 비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을 받았던 이제 은디아에가 백패스를 주자마자 본인은 앞쪽으로 달립니다. 사르의 공간으로. 그래서 이 공간으로 편안하게 패스를 공급하면서 완전히 이 사르의 뒷공간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달려가는 은디아에, 그리고 사르가 달려들면서 비워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뒷공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볼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드라구신이 이 넓은 공간을 혼자 또 커버를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은디아에가 과감하게 치고 달리면서 드라구신을 무너뜨렸고, 무너뜨린 이후에 편안하게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사실 토트넘이 어제 전방 압박을 정말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구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경기는 정말 이 토트넘의 원정 팬들이 토트넘 선수들에게, 뭐 손흥민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 그리고 감독에게, 그리고 뭐 레비 회장에게, 모두 이제 구단에게 그냥 야유를 한 거잖아요. 그 야유를 들을 만큼 토트넘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처참하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까지 토트넘이 순위가 떨어져 있는 건 사실 이 토트넘의 역사상에서도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15등인데 근 한 10년, 20년간의 토트넘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때보다 안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던 적은 없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시즌이 2007, 2008 11등으로 끝냈을 때고, 그 밑으로 내려봐도 14위, 12, 12위 이 정도예요. 15위로 끝마쳤던 게 가장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93, 94 시즌입니다. 이제 그만큼 토트넘이 안 좋은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토트넘은,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경질 위기, 그리고 강등 위기, 이제 이런 것들을 마주해야 되는 시즌이 되어가고 있다.